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과 살고 있나요? 그 사람과 사는 건 행복한가요? 종민 씨는 저를 미친 미니멀리스트라고 불러요. 줄여서 밈이겠네요. 평생을 맥시멀에 가까운 삶을 살아온 종민 씨의 눈에는 사실 그럴 법도 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랑 종민 씨는 24시간 붙어 있어요. 놀랍죠? 그런데 이러고 산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한민국 맞벌이 부부를 기준으로 30년을 함께 산 부부와 비슷한 시간을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다정해 보이는 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서로의 곁을 한시도 떨어지지 않아서일 거예요. 가장 가까운 상대인 배우자를 미워하고 또 무덤덤하게 대할 때가 많은데 그건 행복을 눈앞에서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물론 24시간을 함께 보낸다고 다 저희처럼 행복한 관계일 순 없겠죠. 은퇴하고 엄청 싸우는 부부들 많잖아요. 그것만 봐도 그래요. 저희도 두 사람이 서로에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매 순간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24시간 그렇게 붙어 있으면 답답하지 않냐고, 여행하는 동안 싸우지 않냐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여행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것 같아요. 대만 타이중에서 한 달 살기를 하는 동안 2박 3일 일정으로 1월달에 다녀왔어요. 여행 속 여행을 떠난 거죠. 여행 중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감사함을 많이 느꼈던 시간이었어요. 그러고 보면 엄청 중요한 여행이었네요. 사실 행복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데 그게 저한테는 종민 씨였나 봐요. 10년을 한시도 빠지지 않고 같이 있다 보니 언젠가부터 내 옆에 있는 종민 씨가 숨을 쉬듯이 당연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당연한 사람이 실은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랑 종민 씨는 성향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좋아하는 음식부터 옷 입는 스타일, 독서 취향 등 안 맞는 거 투성이에요. 이번 여행에서도 버스를 타냐, 기차를 타냐, 이것 가지고 의견 대립이 있었어요. 정말 사소하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종민 씨 말대로 했더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차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1월담으로 향하는 지지선의 좁은 선로는 아기자기한 마을과 푸른 나무숲 사이를 달려가요. 정말 세상에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기찻길이 있을까요? 마치 미야자키 하야오 영화에서 볼 법한 시골 풍경을 보여주는 기차 안에서 너무 조화를 입 밖으로 내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한 풍경을 보여준 종민 씨에게 고맙다는 말도 잊지 않았죠. 우리는 쉽게 익숙한 것을 선택하게 돼요. 그게 편하니까요. 상대방의 의사보다는 내가 편한 걸 요구 혹은 강요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같이 사는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내가 알지 못하던 세상을 접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전 기차 여행보다 버스를 선호해요. 버스를 타고 가면 2시간, 기차를 타고 가면 4시간이 소요되니 당연히 버스를 타자고 고집했죠. 왜냐면 저는 목적지가 정해지면 그것만 바라보고 직진하는 스타일이라 기차 풍경 대신 버스에서 잠을 택하는 거죠. 기차에선 복도에 사람들이 돌아다녀서 잠들기도 쉽지 않아요. 많이 떠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종민 씨는 나이가 40살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기차를 좋아해요. 조금 느리고
역까지 가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기차를 타고 있는 동안 느낄 수 있는 그 여유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거죠. 1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이렇게 스타일이 다르면 따로 여행을 다닐 법도 한데 저희는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합의를 본 게 갈 때는 기차, 올 때는 버스를 타기로 한 거죠. 저는 여전히 기차 여행에 시큰둥했지만 서로 욕심내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점을 찾아낸 거죠. 하지만 기차를 타지 않았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기차 여행을 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성향이 다른 종민 씨와 사는 동안 저 혼자였으면 평생 해보지 않았을 일들을 선택하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혼자보다 둘이 하는 여행의 장점이기도 한데요. 익숙하고 좋아하는 것들만 하다 보면 우리는 그 반대 지점은 평생 가볼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걸 원한다면 기꺼이 새로운 걸 시도해 볼 용기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거니까요. 저희 두 사람의 삶의 방식은 늘 이런 식으로 흘러왔던 것 같아요. 상대가 원한다면 나 역시 기꺼이 동참해 보리라. 그리고 기꺼이 노력해 보리라. 예를 들어 저는 미니멀리스트라 정리가 매우 익숙한 사람이에요. 종민 씨는 저보고 세상 이렇게 몸놀림이 빠른 사람이 없대요. 눈 깜짝한 사이에 말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1월달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가방을 정리했어요. 너무 당연하게 가방부터 정리했어요. 반면 종민 씨는 평생 맥시멀리스트에 가까운 사람이라 정리하는 거리가 멀고 또 그런 저를 미친 미니멀리스트라고 부를 정도로 정리 집착증이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숙소에서 짐을 풀고 있으면 옆에서 종민 씨가 자기 거를 정리하고 있어요. 피곤하다고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있어도 저는 아무 말도 안 할 텐데 언젠가부터 자신도 정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좀 더 쉬지 않냐고 물으면 저한테 미안하대요. 글쎄요, 뭐가 미안할까요? 저는 괜찮은데. 저는 정리가 재밌거든요. 그리고 자신은 미니멀을 시작한 후 내 공간 그리고 가치관 역시 심플해지니까 그냥 저절로 정리를 하고 싶다고 해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나만 놀라운가? 저는 종민 씨가 항상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모습이 참 존경스러워요. 가끔은 미니멀 하기 싫다고 툴툴거리고 다 어지럽힐 거야! 라고 으름장을 놓을 때도 있지만 그러고 얼마 안 있어 좋은 쪽으로 돌아와요. 이런 종민 씨한테 저는 믿음이 생기고 당장 치우지 않더라도 언젠가 이 사람이 싹 비울 거라는 걸 확신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믿음과 신뢰를 주니까 싸울 일도 적고 그저 그 사람을 귀엽게 바라만 주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야 알게 됐는데요. 서로에게 정리라는 게 기준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전 책상을 정리한다고 하면 그 위에 있던 모든 것들을 싹 다 비우고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를 의미해요. 하지만 종민 씨에게 책상 정리는 어수선하게 놓여있던 문구나 책을 가지런히 하는 걸 정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정리죠?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느냐, 물건이 많아도 가지런히 놓여 있다면 된다 사이에는 쉽게 넘을 수 없는 큰 벽이 존재하잖아요. 다행히 이제라도 서로의 기준을 알아서 상대를 인정하는데, 이해하는데, 혹은 그러려니 하는데 좀 더 수월해졌어요. 여러분에게 정리는 어느 쪽인가요? 혹시 정리 때문에 같이 사는 사람과 자주 싸운다면 서로의 정리 개념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안에서 우리가 기준을, 선을 정할 수 있을 거예요. 저희 두 사람은요, 정리의 개념뿐 아니라 시간 활용의 방법도 달라요.
저는 알람이 없어도 일어날 시간이 되면 새벽에 벌떡 일어납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미라클 모닝을 실천 중인데 종민 씨는 미라클 모닝을 함께 한 지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새벽에 일어나는 걸 무척 힘들어해요. 평생 올빼미로 살아왔으니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사람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종민 씨는 저랑 꼭 같은 시간에 일어나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새벽 운동이 주는 행복감을 알게 된 후로 포기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1월담에서도 새벽 일출을 함께 보러 나갈 수 있었어요. 한 사람의 변화로 둘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늘어만 가요. 물론 이 가정에 오기까지 종민 씨의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지만요. 사랑을 유지시키는 건 어쩌면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의 좋은 점을 따라하고 함께 보겠다는 의지는 정말 쉬운 게 아니잖아요. 종민 씨가 미친 미니멀리스트인 저와 함께 살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저도 의도치 않은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체력 만들기였어요. 저는 그동안 체력이 많이 약해서 산을 좋아하는 종민 씨와 함께 하지 못했어요. 늘 혼자 산에 다니는 종민 씨를 보며 그렇게 좋은 건 너나 해라 라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웨이트를 하고 또 새벽 수영을 다니고 동네 산을 뛰어다니면서 엄청난 괴물 체력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면서 종민 씨와 함께 하이킹을 하는 게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게 되었죠. 1월담에서도 1일 3 하이킹을 했어요. 조식 전 일출 보러 한 바퀴, 오전에 산 정상을 향해서 하이킹, 오후에 호수 한 바퀴. 이렇게 몸을 움직여도 더 이상 힘들지 않더라고요. 물론 저 혼자가 아니라 종민 씨와 함께 하이킹을 했기 때문에 더 즐거웠던 거고요. 종민 씨는 요즘 제가 함께 걷고 산을 올라 너무 행복하대요. 자기랑 산에 오려고 체력을 만든 거냐며 우스갯소리를 해요. 저는 소 뒷걸음치다 그렇게 됐다고 퉁명스럽게 말하지만 저도 요즘 함께 하이킹하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은 산을 갈 수 있는 저를 기다려줬어요. 종민 씨가 바다를 좋아하는 저를 따라 해변을 찾았다는 그 기다림의 보답으로 앞으로 10년은 산 좋아하는 우리 종민 씨와 함께 하겠다고 일몰을 바라보면서 약속을 했죠.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나와 다른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오늘은 상대방과 눈을 맞춰가며 함께 할 수 있는 그 어떤 미래를 기대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띵크팅스를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날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